EU의 백신 수출 규제 영향으로 일본의 백신 공급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와 의료계에 폐를 끼쳤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자 백신 접종 담당상이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유럽연합이 코로나 백신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서방 제약사들로부터 5억 회분이 넘는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1억 2,600만 인구를 모두 맞힐 수 있는 분량이었지만 지금 일본의 야심차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백신을 책임지는 고노다로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새로운 고노다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데는 미국 화이자가 당초 합의와 달리 백신 공급 기간을 6월에서 12월로 늦춘 것이 가장 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유럽과 미국의 제조 공장이 있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이외의 수출 투명성 메커니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현 시점에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약사들이 EU 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외부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출 승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지난달 22일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 유럽 공급 물량을 당초 계약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자신들도 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번역과 수출 제한 조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화이자가 생산시설 확충 공사 등으로 공급 지연을 예고했고 유럽은 지금 백신 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백신 공급을 약속한 시점에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 공급이 안되자 서로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공급용 백신 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보복 조치로 영국에 대한 EU산 백신 수출 금지령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WHO 등 국제사회가 이를 백신 국수주의라고 비판하자 방침을 철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탈리아도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이 지연되자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고노다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백신에 대한 국수주의가 강화되면 보복과 세계적인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국내 임상시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들여오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 생산 시설 화재로 유럽 27개국 8천만 회분의 공급량이 60% 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기 때문에 일정이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안정적이라고 인정받는 노바백스는 아예 한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2천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의 헤드라인이었던 일본 3.3억 병대 한국 제로 코로나 확보 전쟁 완패라는 말은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 완전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도쿄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신규 감염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이를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와 접종을 가장 일찍 한 지역들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대폭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은 인구부터 신규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국가봉쇄 조치와 별개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아 2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작용 발생 비율이 0.3%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버지니아, 메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4개 주를 뺀 미국 전 지역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말연시 연휴를 지난 뒤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백신 접종이 효력을 드러내면서 유럽에서도 하루빨리 접종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꿈꿨던 일본은 공급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화되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방역정책에서도 백신 공급에서도 한국에게 완패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 하버드 교수의 한 논문이 국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존 마크 램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 일본 언론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크다로 해석하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램저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램저 교수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는 기금으로 하버드 대학에 채용된 대표적인 친일 학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소년 시절에 일본에서 보내 일본어와 역사에 능통하고 지난 2018년에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원장인 우기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회사법을 전공하여 위안부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버드대 교수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나와 분노했지만 일본 미쓰비시에서 돈을 받은 일본 장학생이라는 사실에 역시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로비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알리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은 최근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이제까지 써왔던 동반자라는 표현 대신 일본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즉각 공개 반발하며 주 일본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우리 국방백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2018년 일본 초계기에 위협 비용을 언급하며 일본의 비판한 데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뻔뻔하게 우기며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음에도 동반자라는 표현을 기대했다는 것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적극으로 표현 안 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울릉도와 독도 영주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중기의 문신인 권문회가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은 부근옥에 울릉도가 국내 지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 학계가 조선 후기부터 우리나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잇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본 학계는 조선 정부의 공도 정책의 결과 조선사회는 울릉도와 독도를 망각했으며 17세기 안용복과 일본의 충돌, 19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재발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내 최초 백과사전이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일본 포털에서 많이 읽혀진 한국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이 일본에 소개된 것입니다. 박용선 의원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된 역사문헌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하며 삼국지에 위지 외인전에도 명시되어 있고 1832년 국제법인 공인지도인 삼국절병지도, 1865년 미국 페리제독의 일본지도, 1924년 조선 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남도서 등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한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인 박용선 의원은 독도를 달라는 일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땅, 돌리도.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의 방역 교과서라고 불리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자선사업가 빌 게이츠도 한국의 방역 정책에 호평을 보내왔죠. 지난 20일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빌 게이츠 회장과의 화상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잘 대처한 국가나 놀라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 나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빌 게이츠 회장은 망설임 없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태 대처에 극적인 차이가 났다. 한국은 일부 감염이 발생했지만 접촉자 추적과 방역 지침에 따른 행동 변화에 매우 진지하게 접근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매우 낮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을 언급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진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국을 재차 거명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을 동원해 방역을 전속력으로 끌어올렸다. 빌 게이츠 회장은 한국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을 모범 국가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한국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북구의 한 교회가 있죠.
집회 이후 5일 만에 교회 관련 환자만 676명이 늘었습니다. 집회 관계자들 역시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광훈은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 비서 등도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아 이송되었습니다. 환자의 증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한 환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법행위와 일탈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탈출해 거리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검사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회 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방역당국 일부 관계자들이 교회 내부로 진입했지만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서 900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엉터리 명단이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명단에는 서울에 온 적도 없는 10살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유는 제출된 명단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 국민의 분노가 역대급으로 폭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온갖 불편함을 감내하며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의료진들은 반년 넘는 기간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희생을 한순간에 박살낸 것이죠. 한국의 현 상황을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재확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봐왔다. 하지만 그들은 대단히 큰 발병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경계심을 유지하고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미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극찬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자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상황을 속속 보도했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보낸 언론은 미국의 뉴욕타임스입니다. 전 씨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반문재인 대통령 시위의 배우이다.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들로 가득 찬 연설을 하는 인물이다. 영국의 BBC는 4천여 명의 신도를 보유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조사 결과 양성률이 16.1%에 이르렀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등 교회에 분노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 사례였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보건당국이 고군분투하던 2월의 두려움이 되살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황당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주 전부터 자신에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뭘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현재 CCTV 영상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 씨의 북한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에 북한 매체가 전 씨를 강하게 비판한 기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괴상한 집회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내보냈습니다. 전 씨가 우리 목표는 죽는 것이라며 집회에 나온 구구 보수 패거리들에게 순교를 강박했다. 그렇게도 죽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자기들이나 하루빨리 무덤 속에 처박히는 것이 상책이다. 강력합니다. 이때는 전시무리가 3.1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미친 무리들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불행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악스러운 망동으로 남조선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조장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해 안달하는 극우 보수 패당이야말로 시급히 박멸해야 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지금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슈퍼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현재 정부가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사랑제일교회 등 개신교계입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 유포는 한국이 공들여 쌓아온 K방역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역 요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30일 자정까지 열흘 동안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 집회만 제한 대상입니다. 실내 집회나 개인적인 모임과 행사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한 것도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노력은 백신의 확보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